특검은 이제 그 사실 처음에 관심이 대통령의 7시간. 여기에 분명히 시술을 하긴 누가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심증을 갖고 김영재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부인을 하니까 보통 이제 부인이 보니까 YJ콥스 병원 그 회사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. 이쯤 되면 이제 횡령이나 뭐 배임 정도는 대충 나오니까 아, 그쯤 정도 될 것이다 그러고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신받다가 된 거 아니에요. 녹음 파일이 나오면서. 근데 지금 교묘하게 지금 예. 세월호 7시간에 특검은 이거 시술이 있었다는 심증은 있다. 지금 물증을 예. 못 찾고 있다.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. 예, 알수 세월호 없죠. 그러니까 저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 그 비선 진료들을 그 증인들 불러놓고 예. 계속 세월호 7시간에 뭔가 시술이 있지 않았느냐 아니면 프로포폴 나은 게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긴 시간을 밤새도록 하는 그 긴 시간을 놓친 것들이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. 개인적으로는. 예. 그래서 좀 그 지금 물증이 안 나온 상황에서 계속 그 세월호 7시간에 무슨 시술 쪽에 꽂혀가지고 외려 더 큰 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거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의 관심은 세월호 7시간에 이제 가 있긴 분명한 거거든요. 최 교수님. 예. 부인이 뇌물죄로 구속됐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한간에 언론에서 나왔을 때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. 이게 그 위증도 위증이지만 예. 의약법 관리 뭐 이런 거 예. 이런 게 좀 위반, 네, 위반. 네, 그런 부분이 있었죠. 위반에 있지 않겠느냐. 예. 그런데 이제 결국 자백이 됐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앞으로 이제 그럼 특검이 좀 어느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까? 뭐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김영재 비선 의사죠. 예. 왜냐하면 김영재는 아무 그게 없잖아요. 자문이거나 뭐 주치이거나 이런 타이틀이 없는 사람이 관저에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술한 건 맞는 거잖아요. 예. 시위를 했으니까. 그러니까 그건 명확한 것 같아요. 그것도 의무동이 아니라 관저에 와서 시술을 한 거. 관저에 와서 시술했다. 시술했죠. 그리고 또 자문이었던 정기양 자문의도 시술을 한 걸로 드러났어요. 자백을 했어요. 정기양, 그러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죠. 교수죠. 예. 2013년에 했고 김영재 원장 2014년에 했고 이렇거든요. 한 달에 한 번꼴로 1월부터 4월까지 2014년 예. 한 달에 한 번꼴로 서너 번 했다. 이거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.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관저에서 시술을 받은 건 맞아요. 예.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세월호 7시간 때도 했느냐. 아예 문제라고 보고. 근데 명확한 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시술을 지속적으로 받으신 거 맞는 것 같고 청와대에 구입한 여러 가지 약품들도 보면 시술과 관련된 약품들이 많이 구입이 된 게 증명됐단 말입니다. 예.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시술 받은 건 맞는 거죠. 근데 그걸 우리가 뭐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다만 그게 시술을 받은 게 그 아까 말씀하신 세월호 7시간 안에 들어있다면 그건 비난받을 만하죠. 왜냐면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 탄핵. 그렇죠. 탄핵 사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만약에 시술 때문에 그걸 제대로 관리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면 그 자체가 이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거죠. 이제 탄핵 사유의 그렇죠. 헌법 10조 예. 국민생명권 예. 보호 의무의 위반. 근데 그 연결성을 찾아내는 게 이제 그러니까요. 특검이 중요한 예. 거죠. 그러니까 시술 받은 건 맞으니까 지속적으로 시술을 하셨을 것 같아요. 또 수요일 날 주로 업무를 안 하셨어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영재 원장도 수요일 날 휴진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. 물론 지금은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주로 수요일 날 일을 안 하신 부분이 공식 일정이 없는 부분이 많았고 그다음에 김영재 원장이 수요일 날 휴진을 해서 이 부분도 연관성이 있다고 추측할 개연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제가 한 말씀만 좀 추측이죠, 드리자면, 추측.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일 간명한 것은 대통령이 나 사실 그날 뭐 했다라고 분명하게 국민들께 밝힌다면 더 이상의 그날 뭘 했을까, 세월호 7시간하고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나 이런 건 안 생기는 거죠. 근데 예. 그분이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. 그리고 특검에서도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규철 특검보가 자, 우리가 그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를 못 찾았다. 안타깝게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물죄, 그리고 또 세월호 7시간 보안 손님 관련된 것, 그 다음에 이제 의료농단과 관련된 것들을 의무동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를 그 압수수색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자체를 못했다. 아쉬움이 그러니까 있다. 압수수색 대장에 의무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. 들어가 있었죠. 예. 의무동, 경호동,
비서동 이렇게 예. 포함이 돼 있었죠.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. 이런 게 한 카테고리가 이제 어제 나온 것이고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그날 오후에 머리를 하지 않습니까? 왜 예. 오후에 머리를 했을까? 대개의 경우에는 오전에 머리를 하잖아요. 모든 정상적으로 그 일을 하는 여성이라면 아침에 머리를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왜 우리 대통령은 오후에 머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? 그렇다면 오전 시간 빈 시간대에는 무슨 일을 했었던 것인가?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고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끊임없이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해 11월 국정조사에서도 그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.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국민들의 의혹 때문에 이 탄핵 사유가 되니까 특검 자꾸 이제 그쪽에 대해서 그렇죠. 좀 밝히려고 했던 거. 어쨌든 그렇죠. 근데 결과는 없어요, 지금. 네, 지금 그러니까 미궁이라고 얘기를 예. 했죠. 근데 확실한 건 점심을 드셨다고 했어요. 그 청와대의 그 저 조리장인 분이 그 예. 저기 인터뷰에서 12시쯤에 점심이 들어갔고 식사를 한 거는 확인이 됐어요. 그러니까 12시까지는 12시부터는 움직이신 게 맞고 그 사이에는 뭐 종합 통화를 했다는 뭐 해경청장도 있고 하니까 그 안의 시간이 몇 시간이 지금 그 누구죠? 저기 김장수 안보실장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통신 기록을 내질 못했기 때문에 예. 그 부분에 있어서는 펑크가 나는 거는 맞아요. 그리고 다만 이제 입증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김영재 원장의 그 수요일 날 매지 휴진이고 그리고 4월 16일 날 20ml 프로포폴 한 병에서 5ml가 남았다라는 예, 기록이 15mm 만 있어요. 썼고. 15ml면. 예.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한테 그러면 놓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나왔는데 15ml면은 저 의료인들 말에 의하면 한 20분 정도의 수면 마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설사 김영재 원장이 이날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프로폴폴을 그 주사를 놨다고 하더라도 20분 잠자는 게 전부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뭐 몇 밀리면은 몇십 분의 뭐 수면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좀 구체적으로 따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. 예. 뭉뚱그려갖고 수요일 날 쉬었는데 희한하네. 프로폴폴 썼네. 그러면 맞았네. 그러면 저희 오전 내내 뭐 치술이 있었네. 그렇게 나가는 거는 그런 공격 방법을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정윤회하고의 미래설 같은 거란 말이에요. 그 얘기는 국정조사에서 그거는 뭐 안 아니 지금 게이트는 아니지만 이전에 SNS 상이라든가 뭐 카도라로 도는 거는 그런 거였어요. 무슨 호텔 20몇 층이니 이런 얘기들은 그런 거는 결국 대통령이 물론 정규제 TV에 나와서 하신 인터뷰에 대해서 저는 뭐 폄하를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저는 굿 안 했어요. 뭐 미래서 말도 안 돼요. 그렇게 그 논점을 흐릴 수 있는 빌미를 준 것도 좌파 진영 쪽이라는 말은 저는 하고 싶어요. 그거는.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7시간에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시술했을 거다. 얘 꽂혀가지고 외려 정말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,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꽤나 상실했다라는 그런 자기 반성도 알겠습니다.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국회 제가 한 말씀만 좀 예. 드리겠는데요.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는 좌파 진영에서 지적한 문제가 아니고요. 그 여당,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공히 지적했던 그렇죠. 예. 자리였고요. 그 의료농단 자체에 대해서 좌파의 무슨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사실관계하고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일날 김장수 안보실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. 그 얘기 그래서 분명히 했죠. 관저에도 보내고 본관에도 보냈다.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라는 것에 국민들은 또 충격을 받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팩트 파인딩을 통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답답증에 대해서 정규제 TV를 통해서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뭐 프로포폴도 아니고 뭐 굿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럼 뭘 했다? 나는 그 시간에 그렇게 뭘 하면 했다? 또 그거에 대해서 헌재에서 계속 근거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네. 그걸 지금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. 또. 여태까지 안 내고 있죠. 사실 세월호 당시에 기록을 내달라고 한 것은 2014년 국회가 끊임없이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요구했던 바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. 청와대가 관련 자료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좌파의 공격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. 말씀드립니다. 이 변호사님, 네.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의료 시술을 받고 오는 게 불법인가요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만 잘했으면 예.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당일 관저에 안 있고 본관 예. 나와서 진두지휘를 잘 했으면 주사를 맞았든 뭘 했든 누구도 이걸 탓을 안 했을 거예요. 예. 그러고 지금의 이 게이트도 예. 그 전에 소통도 잘 하고 7월
2015년 1월 2일 그 신영 기자에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세요라는 정말 기염할 만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저는 이게 정말 탄핵까지도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.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어르신들의 그 논조의 일부분은 저는 인정을 해요. 그거는 좀 공감을 해요. 하지만 제가 궁금한 그런데 거는,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처지는 피부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이렇게 그 칼 테러 당했던 예. 커트카 테러로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술을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. 그런데 그 시술을 하는 사람들을 왜 보안 손님으로 데리고 그렇죠. 오며 그게 이제 궁금한 주치의도 거예요. 모르게 예. 왜 이렇게 하며 기치료 아줌마 들어와서 치료 안마 받고 치라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. 다만 그런 사람들을 왜 보안 손님으로 데리고 들어왔느냐. 저는 비판할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 왜 기치료 받았느냐 왜 이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봐요. 제가 궁금한 네.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수면 마취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시간에 부통령에게 직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보안 문제이고 이제 그 위기 상황일 수 있으니까 부통령한테 일단 넘겼다가 그리고 깨어나면 다시 이제 그 직을 받는다는 거거든요.